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제로 금리로 내렸는데 도대체 미국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제로 금리를 내릴까? 정말 이게 심상치 않아요. 지난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 연설을 통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토요일 미국 하원에서는, 미국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비상사태에 걸맞는 법률안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사사건건 반대하던 미국 하원이 전폭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법률안을 통과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 지나서 오늘 미국 연준에서 제로 금리를 한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연달아서 발표를 했어요. 와, 왜 그럴까? 도대체 미국에 무슨 일이 터지길래 그럴까? 그 왜 그런지는 자세한 설명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비상사태 선언했다, 뭐 하원에서 법률 통과됐다, 뭐 연준에서 제로금리 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 미국의 그 뒤에서 움직이는 그 핵심적인 사건 있잖아요. 도대체 세계인들에게 말은 하지 않는, 왜 그러한 결정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 내용이 뭘까? 그거는 결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하지 않은 단독적인 저만의 단독 분석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그 팩트에 근거한, 그리고 저의 미국 생활에 근거한 데서 어떤 그 캐치한, 인식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월 13일 미국 시간으로 미국 금요일 국가 비상사태 선언할 때 중국 폐렴 확진자가 2,100명이었어요. 금요일에. 근데 지금 미국의 일요일이죠. 미국 일요일인데 딱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미국 확진자가 지금 3,774명. 2배가 늘었습니다. 거의 2배. 정확하게 하면은 한 80%에서 85% 이런데요. 3일 만에 확진자가 2배가 늘었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거죠. 예, 지금 미국은 3월 15일이에요. 일요일. 그러니까 3월 13일 금요일로 치면은 이틀 지나서죠. 예,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지나고 이틀 만에 딱 2일이 지나고 나니까 미국 확진자가 2배가 늘었다. 야, 이게 충격적인 통계입니다. 일단은요. 자, 미국은 이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가 오늘 날짜죠. 오늘 미국의 오늘 날짜, 한국도 오늘 날짜로 영국에서 오는 것도 입국을 막았다. 지난번 금요일에는 영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막지 않았어요. 거기는 그냥 막지 않았는데 오늘은 영국까지 막았어요. 거기다가 미국 내에서, 미국 국내에서, 미국 안에서도 여행 제한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검역이 강화돼서 미국 내에 있는 비행기 공항마다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미국에. 그리고 애플이 중국 매장은 열었는데 미국 매장 폐쇄하고요. 유럽도 폐쇄하고, 지금 스페인도 비상사태고, 이태리는 진작에 비상사태고, 스페인 전국을 봉쇄하고 있고요. 영국은 5월 지방선거 1년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심각해져 가고 있죠. 자, 거기다가 베네수엘라는 그 수도를 포함한 7개 주를 집단 격리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하면은 강원도 격리, 충청도 격리, 뭐 강원도 뭐 경상도 격리, 전라도 격리, 서울 격리, 경기도 격리 이런 식으로 격리를 도마다 했어요. 독일하고 프랑스도 국경 통제를 시작했어요. 예. 독일은 16일이니까 오늘부터죠. 독일 시간으로는 내일이죠. 내일 월요일부터 독일은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국경을 봉쇄합니다.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입국 제한하는 국가가 140개국이고 오스트리아 정부는 5명 이상 모임하는 걸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자, 미국도 이 도시 간에 또는 주 간에 여행하는 거를 금지하려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하죠. 미국도. 그러니까 전부 전 세계가 격리, 봉쇄, 통제, 금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것이 그 지역 경제가 돌아가고 국가 경제가 돌아가고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데 지금 전부 다 격리, 통제, 폐쇄, 금지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대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소비 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면 기업이 파산할 수밖에 없고 기업이 파산하기 전에 그 직원들을 해고해서 실업자가 넘쳐나겠죠. 정부에서 뭐 돈을 수당을 100만 원씩 주고 사용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바깥에 식당도 폐쇄가 돼 있고 교회도 폐쇄가 돼 있고 사람들 모이는 것은 전부 폐쇄가 됐기 때문에 돈 100만 원을 줘도 온라인으로 물건 주문하는 것 이외에는 뭐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경제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기억 다 하시죠?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세금 안 받겠다. 자, 근로자들이 소득세 내는 거 그거 하나도 안 받겠다. 뭐 한국식으로 하면 부가가치세 이거 한 푼도 안 받겠다. 이렇게 금요일 날 제안을 했고 한국 돈으로 60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날 금요일 날 증시가 급반등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그냥 올라간 거고 근본적으로 중국 폐렴이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국가 간 봉쇄, 도시 간 봉쇄, 지역 간 봉쇄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경제가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그 국가 비상사태 선언 특별 연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코로나 뉴딜이라고 하는 미국 하원에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에 말한 미국 시민 무료 검사 해주는 것을 법안으로 보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병가를 갈 때도 유급, 그러니까 월급은 주면서 병가를 보내는 이런 건데 트럼프 대통령을 사사건건 반대하는 민주당이 찬성 363표, 9대 1로 90%의 찬성률로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굉장하죠. 실업수당 확대하고 식량지원 프로그램 확대하고 근로자 유급 병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것을 해주고 있어요. 미국은 이런 게 참 훌륭하죠. 평상시에는 대통령하고 야당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뭐 탄핵까지 갈 정도로 감정적으로 엄청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적인 재난을 만나서는 단결하는 모습, 이게 이제 미국의 커다란 힘이죠. 자, 그 하원 의장 민주당 소속의 펠로시는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할 것이고 이전보다 미국은 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법안의 주요한 점은 안전망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안전망. 미국 시민들이 미국 안에서 중국 폐렴에 걸릴 때 안전한 것을 보장해 주는 거죠. 병에 걸렸을 때도 무료로 해주고 병에 걸려서 집에서 휴가를 가더라도 월급을 다 주는 방식으로 개개인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아주 훌륭한 법안을 발표를 했어요. 이 정도를 했는데도 또 뭐가 부족했는지 오늘 그 연준이 제로금리 하고 6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이거 왜 그러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이 중국 폐렴 이거 위기뿐만 아니라 뭔가 숨겨져 있는 그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가 뭘까라는 거죠. 리스크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자꾸 중국 폐렴에 대처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무료로 검사해 주겠다. 뭐 하면은 뭐 해 주겠다.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푸냐라는 거예요. 제로금리까지 하는 거. 질병만 잡으면 되는데 금리를 낮추면은 중국 폐렴이 도망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국 폐렴을 바이러스를 잡는 그런 제약회사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금리를 내리면은 폐렴이 잡히는 건 아닌데 왜 저렇게 내릴까? 자, 저런 소식이 나오고 나서 지금 미국은 일요일이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안 열리고 한국은 월요일이니까 주식시장이 열렸는데 미국 선물지수는 오히려 폭락을 해서 서킷 브레이커를 발동을 했습니다. 뭐 그 생각보다 과대한 그러니까 뭐 7% 이상의 폭락이 나오면 15분간 거래 정지를 때리는 거죠. 자, 한국은 지금 코스피 지수가 2% 급락을 가져오고 있어. 오히려 공포를 부추기고 있다. 미국에서 금리를 낮춘 게 오히려 공포를 준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가 문제인지 그 말은 안 하고 금리를 자꾸 낮추고 양적 완화까지 하고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3월 초만 하더라도 미국의 금리가 1.5%였죠. 1.5%였는데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한 1, 2주 사이에 금리를 0으로 내린 거예요. 1.5에서 빵으로 확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1, 2주 사이에 도대체 무슨 공포스러운 게 있기에 이런 과격한 금리 인하를 할까?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근데 그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안 하고 연준에서도 안 해. 트럼프 대통령도 예전부터 자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금리 낮춰달라 그런 요구는 무진장 많이 했거든요. 우리는 그냥 금리 낮추면 미국 주식시장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11월 달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이 될까봐 그러니까 금리 좀 낮춰라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거는 그냥 약한 거 그 뒤에 뭔가가 엄청난 괴물이 지금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정도의
것을 원한다면 중국 패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이고 1.5%의 금리를 찔끔찔끔 내려도 돼요. 0.25%. 또 한 달 있다가 0.25%. 또 다음 달에 0.25%.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찔끔찔끔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리고 다음 달에도 또 내리겠다. 이러면 주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가 급해서 지금 1, 2주 사이에 1.5를 빵 퍼센트 이자로 만드느냐. 이게 지금 뭔가 무서운 게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무서운 게 뭐냐. 그래서 오늘 기사를 잘 읽어봤어요. 미국 중앙은행이 제로금리를 전격 채택하고 7천억 달러 양적 완화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또다시 하는 건데 원래 이게 3월 18일 미 연준 이사회 회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3일 땡겨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원래 정례적으로 있던 회의는 취소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더 할 내용도 없죠. 이자가 빵 퍼센트인데 뭐 회의해서 또 뭔 얘기를 합니까? 이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금리에 관한 한 할 일이 없어요. 이제 할 일이 없어서 편안해지셨습니다. 이제 정세균이가 장사 안 되는 가게에 가서 손님이 없다고 걱정하는 사장님에게 손님 없어서 편해서 좋으시겠어요. 그딴 개소리 떠들었죠. 자, 연준은 이제 다 했습니다. 아, 난 다 했어. 그럼 이제 누구 차례일까요? 누구 차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연준에서는 난 이제 다 했어. 이제 미국 트럼프하고 니네 정치권 그리고 니네 기업 니네가 알아서 해. 경제 니네가 알아서 해. 난 몰라. 난 다 내렸어. 더 이상 나보고 0% 뭐 이자 내려라 하지 말어. 아주 징그러워 죽겠어. 징징대는데. 이런 투로 나간 거죠. 자세히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연준은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뭔가 그 말이 멋있죠.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7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집이죠. 가정들, 가계와 기업의 신용 흐름이니까 이게 돈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미국 시민들 집집마다 돈이 잘 안 흐른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요. 특히 기업들이 지금 돈이 잘 안 흐른다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돈이 곧 피죠. 혈액입니다. 돈이 안 돌면 사람 몸에서 혈액이 안 도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미국 집집마다 돈의 흐름이 좀 안 좋다? 기업도 돈의 흐름이 안 좋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5천억 달러를 이 사람들의 부채를 내가 대신해 주겠다. 5천억 달러 풀어서 대신 그거 갚아주겠다. 거기다가 2천억 달러는 주택 저당 증권에 2천억 달러를 늘릴 거야. 와,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캐치한 게 여기서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주택 저당 증권이 뭔가를 제가 이제 도표로 그려봤어요. 봤더니 이게, 개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집값의 20%를 자기가 내고 80%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대출을 개인이 받죠. 그러면 이제 개인은 은행에 그 80%의 채무를 집니다. 은행은 채권을 갖죠. 서류를 갖게 되죠. 이 사람이 근저당을 잡혔어 하고 은행은 근저당권을 갖고 있어요.
그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게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저당권을, 그 채권을 유동화 전문 회사라는 데 팝니다. 그럼 이 유동화 전문 회사는 돈을 은행에다 그만큼 줘요. 그럼 은행은 그 돈 받은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 사람한테 근저당권을 또 받아서 또 유동화 전문회에서 종이 갖다 주면 여기서 돈을 또 은행에다 줍니다. 그리고 은행은 또 빌려주고 또 대출해주고 이게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동화 전문회사는 돈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근저당권을 그렇게 잘 사줄 수 있냐? 그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채권처럼 그 투자자, 뭐 주식 투자하는 사람 또는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그거를 갖다 팝니다. 예. 그러면 이제 투자 회사나 개인 투자자들이 그 근저당권을 사고 돈을 주죠. 투자금을. 이런 식으로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대출을 한 번 하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는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런데 이거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2천억 달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그 모기지라고 하는데 그 대출 문제에 있어서 돈이 지금 안 돌고 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거품이 끼어 있다. 미국 부동산에 거품이 끼어 있다. 그래서 돈이 안 돌고 있다는 거죠. 집값은 많이 올랐는데 그 밑에서 새로운 수요자들이 집을 사려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새로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지금 거품이 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에 거품이 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기업도 거품이 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적 완화를 준 게. 지금 미국 경제에 거품이 꼈다라는 것을 말로는 거품 꼈다라는 말을 못하고 제로 금리하고 양적 완화해서 유동성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중국 폐렴이 없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돈이 돌아서 그런 대로 굴러갔는데 중국 폐렴 나오면서 기업이 뭐 중국과 무역도 안 되고 전 세계 무역도 안 되고 그것이 막히니까 이 건강하지 않았던 부동산 이 거품 그리고 기업의 거품 이것이 터질 지경에 왔다라는 것을 오늘 미국 연준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풀어도 미국의 경제를 살리는 데 쓴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고혈압 터지지 말라고 고혈압 약 사 먹은 경우랑 비슷해. 예. 그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영양실조로 쓰러지기 전에 그냥 가서 그 링게로 하나 지금 맞은 정도. 응급처치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 돈을 넣어가지고, 미국의 돈이 돌겠냐라는 겁니다. 돌겠냐. 중국 폐렴으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흐름이 끊겼죠. 다 봉쇄. 그러니까 1929년에는 과잉 생산 때문에 경제 대공황이 왔다면 지금은 수요가 죽어버려가지고, 수요가 아주 그 과잉으로 축소된 수요 때문에 어디 바깥을 못 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돈이 안 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 경제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돈이 돌아서 그 거품을 채워줘야 되는데 지금 그 거품을 채울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게 중국 폐렴으로 인한
각국 간 무역 봉쇄다. 이동 제한이다.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미국 부동산이 거품이다. 자, 미국 부동산이 거품이라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난번에 왜 금도 떨어졌죠. 그러니까 금 떨어지고 미국 국채의 가격도 떨어지고 모든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 떨어졌던 이유는 제가 그때 현금을 챙기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이제 아귀가 딱 맞죠. 왜 그때 돈 많은 큰 손들이 미국 다우존스 지수를 하루에 10%씩 추락시키면서 막 돈을 갖다가 주식을 집어 던지고 현금을 챙기려고 했겠냐. 금도 막 집어 던지면서 현금을 챙기려고 했냐. 바로 미국의 큰 손들이 현금이 없다는 거죠. 현금이. 이러한 거품 경제가 꺼지는 것을 눈치채고 현금을 미리 챙기는 사람이 장땡이다. 그래서 거품이 다 터지고 난 뒤에 주가도 엄청 하락하고 부동산도 엄청 폭락해서 저 밑에 가게가 가면은 큰 손들이 다시 주식을 바닥에서 사겠다. 큰 손들이 부동산을 밑에서 다시 사겠다. 그런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럼 미국만 그러냐? 이것은 똑같이 한국에도 적용이 된다. 한국은행도 조만간 금통위를 열어서 이자를 내릴 텐데요. 그것은 이자가 싸지니까 집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채를 해소하는 데 써야 된다라는 거죠. 부채를. 그 거품이 터질까봐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거품이 터질까봐. 부동산이 건강한데 이자를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부동산을 사라고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병들은 부동산을 치료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그런 수순으로 간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미국인들의 생활 습관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날 셰일가스 무한대 매입 비축해서 그거는 일단 잘 틀어 막았죠.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 파산을 막아줬어요. 이거는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도 거품이 끼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미국인들의 생활 습관은 한국인들의 생활 습관과 다른데 지금은 많이 비슷해 왔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틀린데 뭐냐면 미국은 현금 대신에 크레딧 카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집도 80% 대출을 받는 게 거의 일상화돼 있어요. 한국은 자기 집을 100%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들도 꽤 되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출 끼고 사지만 어쨌든 미국은 더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80% 대출 끼고 살기 때문에 달달이 얼마 돈이 나갑니다. 미국인들은 심지어 텔레비전, 그거 굉장히 큰 거, 한 3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할부로 삽니다. 그래서 달달이 얼마씩 나가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매장에 가면은 코스트코 이런 데 매장에 가면은 코스트코 같은 이런 매장에 가서 TV를 보면은 $300 이렇게 써 있지를 않고 12불 99센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월. 그러면 미국인들이 매장에 딱 가서 보면은 야, 저렇게 좋은 TV를 한 달에 12불이면 살 수 있어? 그 사요. 냉장고도 그렇습니다. 냉장고도 한국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3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거기에다가 $39 99센트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한 달에 그거 내면 너 가져갈 수 있어. 이런 거죠. 자동차도 그렇게 나오죠. 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이 달달이 나가는 이게 그 할부 그거 내고 나면요.
현금이 안 남는다 그래, 현금이. 그래서 뭐 예전에 조사를 했더니 미국 가정에 은행이든 어디든 1,000불, 예, 현 캐시 1,000불 있는 집이 뭐 얼마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다 크레딧 카드로 쓰고 월급 타면 갚고. 자, 그런데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자, 중국 폐렴 때문에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직장을 못 다니죠. 그러면 2달 뭐 실업급여 타가지고 뭐 몇 개월 지내다가 그게 더 심각해져 가지고 취업을 못 하게 되면은 이제 2달 집세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 그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오고 경매에 붙여지죠.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얼어붙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전세를 끼고 집을 샀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부담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 가지고 2달만 월급을 못 받아도 세 번째 달 가면은 거의 비참해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한국보다도 더 심해요. 이게 충격이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소비 경제가 85%인데 이 미국 시민들이 이런 식으로 2달, 3달 페이를 못 내가지고,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값을 못 갚아가지고 뭐 차압이 온다든가 이렇게 경매가 붙어지면은 이게 기업 이익에도 또 문제가 되죠. 소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 경제인데 이거를 살려줘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미국인들의 생활 습관과 연관된 그리고 현재 거품이 끼어있는 경제 이거를 살리려다 보니까 양적 완화 뿜어대고 금리 0%로 내리고 그렇게 한 거다. 금리 0%로 내리면 아무래도 이제 크레딧 카드 쓰고 그 리볼빙이라고 해가지고 뭐 카드에서 그 달 1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최소 20만 원만 갚고 나머지 80만 원은 이렇게 연기가 되는 그런 식의 카드 갚는 게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이자가 싸니까 조금 덜 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서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이거다라는 거죠.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 이것에 직격탄을 받으면 미국인들의 내수, 소비로 미국 경제의 85%가 돌아가는데 그것이 왕창 무너질 가능성도 엄청 높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는 외국과의 수출과 수입이 85%라서 수출 수입을 못하면 한국은 망하는 거지만 미국은 내수가 85%라서 안에서 소비가 안 일어나면은 또 약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연준에서 제로금리로 인하하고 양적 완화 7천억 달러를 보내준 거다라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